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저녁은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것 때문에 좀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어제 봤던 이야기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상기를 해보죠. 절대라는 거는 절대 없다.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예금 등 은행 자산 대부분은 사들이기로 했으나 우선주와 회사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금자는 보호를 해줬지만 주주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즉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 우리랑 뭔 상관이냐? 상관이 좀 있죠. 여기에 투자했던 서학기미 분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때 대형 은행들이 구원투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가 망하게 냅두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며 야수의 심장을 한국장에서 키웠던 서학기미 분들이 이거는 기회다 바이더딘 모르냐 이렇게 말하며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81달러 이 가격일 때부터 31달러까지 내려갈 때 동안 ETF를 제외한 단일 종목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이 바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야수라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 결제한 결제액만 봐도 1200억이 넘다고 하는데 그때 매수했던 물량을 아직까지 들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적지 않은 피해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업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우리는 욕심 때문에 뭔가 눈이 머는 상황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예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뭐 해주겠지, 당연히 뭐 정부에서 나서겠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엄청나게 리스크가 높은, 그 대신 성공했다면은 또 돌아오는 리턴도 큰 그런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투자가 가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패하면은 정말 뼈아픈 실책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하며 워렌 버핏이 항상 말했던 그 말이 있죠. 주식 투자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는 내 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말했던 거 한 번 더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길이 또 요즘 들어 좀 야수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반성을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아직까지 은행 리스크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또 하락을 했죠. FRB가 JP모건의 인수가 되었지만 미국 지방은행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타자는 바로 이 녀석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인데 이 친구가 어제 27%나 급락하는 모습 아까 봤던 FRB랑 비슷한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뭔가 무섭기도 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SBB 파산 이후 상당한 예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그래서 차트에 딱 보다시피 올해만 벌써 71% 넘게 급락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준의 추가 긴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 몇 번 더 올리면은 진짜 은행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 10명은 FMC에 금리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저녁 FMC 어떤 얘기가 나올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어제도 봤었지만 이거는 근데 잊으면 안 되겠죠. 다음 주 사우디 장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휴장이니까 내일이 또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방한을 한다고 하고 여기서 대규모 수주 기대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니까 과연 다음 주까지 네옴시티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상회담 소식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날 방한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독일 총리가 방한한다고 하니까 최근 외교전이 뭔가 활발한 게 많이 느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멀리서 왜 오는가? 일단은 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번 G7 정상회의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거기 갔다가 들린다고 하며 여기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이러한 경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크라 전쟁과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소식도 나왔죠. 한국 EU 정상회담 또 예정. 자, 이번 달에 한국과 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보 쪽 이야기가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정상회담 일정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22일 전후 그러니까 독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EU 만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어떤 기대감이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한 2주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쏘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우크라 지원 이야기, 그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때 올랐던 방산주 최근 들어 조정을 꽤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움직일지
그럴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러 가치가 고평가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15%는 더 하락해야 된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1337원. 꽤나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 환율이 1200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고평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 떨어지겠죠. 그리고 곧 미국의 긴축이 끝나면은 금리 상승이 멈추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앞으로 떨어지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말인즉슨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마침 또 우리나라 올해 반도체 좋다 이런 얘기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훈풍이 불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경기 침체가 조금 빡세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온다면은 또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환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튈 확률은 있겠죠. 이 부분은 생각하면서 달러 움직임을 기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한테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갑자기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갑자기 왜 이런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돌아가면은 철광석 가격은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상 철광석 가격은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자면은 중국이 힘이 없으면은 철광석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은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경기 부진 우려로 자국 제강사들에게 감산을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상태가 뭐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철광석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리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나타내는 미스터 코퍼라고도 불리는 그런 구리 아니겠습니까? 이 구리도 중국의 1분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나 급감했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이야기를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4.8%나 하락했다고 하며 그런데 저 기릿은 정말 짧은 생각이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은 이렇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인프라밖에 답이 없다. 인프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은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칠 듯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린이날 호우특보. 전국에 있는 어린이는 울고 몇몇 아버지는 웃을 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날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상으로는 4일부터 5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며 6일 오전이면은 갠다고 하니까 어린이날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무리 없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정말 화딱지 나는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독도는 우리 땅, 한국 땅.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 이렇게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왜 지들이 유감 기가 막힌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기르분들 100이면 100 전부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날 필요가 없는 그런 뭐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이거를 뭐 협상 테이블에 올릴 그럴 건덕지도 안 되는 그런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독도는 한국 땅이죠.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정부 노선이 미국이랑 일본 쪽으로 많이 치우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죠. 강경한 태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제2의 사드 보복 할까? 일단 지금까지 흐름을 보자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냅다 중국은 국뽕 드라마를 튼 적 있고 이미 중국 언론은 북중러 3국의 보복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시사를 한 바 있죠. 그리고 이미 교묘하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입 기업들에게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물론 여기에서 한국 반도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다들 느낌적인 느낌 받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확실하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안 괴롭히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소비 관련주는 일단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슈퍼 엘니뇨 온다. 날씨가 이상하다는 이야기 슬슬 들리죠. 엄청난 더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엘니뇨 때문에 역대급 폭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정을 해보자면은 만약 날씨가 올해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료, 비료,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은 위에 봤던 친구들 플러스 제습기 관련주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들 이런 것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떤 겹이 가장 매력적이고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올랐나 보고 그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미리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씨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벌써 낮 최고 27도, 올 여름 덥겠네. 소비 폭발한 가전, 실제로 가전도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 기분들도 미리미리 올 여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가격은 시가, 또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테슬라. 갈수록 투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저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제 테슬라는 그렇다면 크게 올렸나 봤더니 크게 올린 것도 아니고 약 34만 원 정도를 올렸다고 하며 보통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때까지는 주가는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1%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100배 줌 아시나요? 갤럭시 100배 줌을 쓰면은 진짜 이게 보인다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저 멀리 있는 것도 보인다고 하죠. 한강 한쪽에서 반대쪽을 찍으면은 거기에 적혀있는 글씨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에는 무려 150배 진짜 대박이죠. 만원경보다 훨씬 더 멀리 볼 것 같은 그러한 카메라가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표권을 출연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뭐 연예인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콘서트장 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유튜버 있지 않겠습니까? 배달 오토바이를 저격하는 유튜버분들, 그런 분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그런 범죄도 분명 생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 오늘 또 매도 리포트가 나온 에코프로 BM,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유한타증권은 에코프로 BM이 고평가라며 투자 의견 중립, 목표가는 2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뭔가 애매하긴 하죠. 목표가는 지금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중립을 외친 거는 나중에 가긴 갈 거야. 29만 원 갈 거야.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올랐어. 좀 쉬었다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신한투자증권은 매수 리포트를 내서 증권사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안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목표 주가는 오히려 유한타증권보다 낮죠. 28만 원으로. 야, 이걸 봤을 때 뭐 업사이드도 크지 않고 사실상 뭐 큰 매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좀 부담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워낙 이 차전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매수 리포트는 해놓고 목표가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은 그런 리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가 봤을 때는 단기간 동안은 좀 조정받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짜 HTS 주의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기대분들. 사칭 유튜브 리딩방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와 무작위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거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야, 주식 투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며 투자자들을 꼬셔 해외 선물 거래를 쉽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이면서 돈을 엄청나게 땡긴 일당이 붙잡혔다고 하는데 경찰에 피해된 신고 금액만 무려 255억 원. 야, 진짜 대박입니다. 3천억이 넘는 돈이 계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기는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가 나온 지, 우리나라에 나온 지 정말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이러한 뉴스는 저 기릿은 진짜 넉넉 잡아 100번은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뭐 몇백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좀 신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그분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서 이거 설치하시면 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거기서 보면은 가짜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네 맘대로 조작해서 보여줬다는 거겠죠. 참고로 이들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무려 뭐 8만에서 13만이나 되며 운영한 채널만 4개나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명 운용사를 사칭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끔 댓글도 달립니다. 뭐 이러한 장애 주식 뭐 누가 사라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리딩방 월 얼마라는데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이런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돈 벌 수 있으면 지네 혼자 봅니다. 얼굴도 모르는 우리한테 절대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없겠죠. 그런 운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는 로또 1등 당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거에는 제발 절대 속지 않는 기류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오너 리스크. 저 주식 투자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있던데요. 갑자기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 2명이 호적에 등재되었다 이런 소식이 뜨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나저나 딸이 있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야, 근데 주가가 왜 하락하냐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바로 향후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며 지배구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그러한 리스크가 바로 나올 건 아니라서 큰 악재는 아닌 것으로 현재 보이며 이걸로 빠진 거는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을 봐도 아랫골이 양봉을 띄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주식 투자다 보면은 절대라는 거 없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래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